전 세계에는 대략 2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10위권 안에 든다는 건 단순히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뭐든 1등 못하면 부족하게 여기는 분위기까지 있죠. 하지만 이 치열한 글로벌 세상에서는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학교로 비유해 볼게요. 파리마나란 모로도리 캣피어로 고로쿵정 고. 만약 이 지구가 고등학교라면 어떤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빌 게이츠, 아빠가 젠슨 황, 할아버지가 워렌 버핏인 것처럼 어마어마한 부잣집 출신이고요. 아니면 우리 최용만 형님처럼 태생부터 천하장사라 옆반 깡패들까지 해골밤 때려눕힐 정도의 싸움 실력을 타고났거나, 또 어떤 애들은 차은우처럼 짜증나게 생긴 얼굴에다가 춤, 노래, 패션까지 전부 완벽해서 학교 끝나면 여학생들이 꽃 들고 기다리고 있고요. 또는 IQ 500쯤 되는 천재여서 시험만 보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능력자들이 모인 지구고등학교에서 살아남으려면 진짜 미친 듯이 강하거나 엄청난 돈이 있거나 혹은 태생부터 다른 DNA를 타고나야 가능한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미국, 러시아, 중국처럼 우리나라보다 땅이 100배는 더 크고 자원도 풍부한 괴물 같은 나라들이 있고, 중국이나 인도처럼 인구만 해도 14억 명이 넘는 나라들이 널렸습니다. 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벌써 300년 전부터 강대국 레이스를 시작한, 말 그대로 스타크래프트에서 우리가 아직 본진도 못 지었을 때 이미 전 세계에 멀티베이스 수십 개를 깔아놓고 미네랄 다 긁어 모은 상태였죠. 거기에다 무기 업그레이드까지 333풀로 마친 그런 나라들과 싸운다는 건 시작선부터가 다른 게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자비하고 괴물들 넘쳐나는 판에서 후발주자인 우리가 상위권에 든다는 건 솔직히 말해 불가능이 맞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도 말이죠. 2025년 11월 현재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불과 70년 전 자국 안방에서 3년 동안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 건물 하나 멀쩡한 게 없을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됐던 나라였습니다. 전국에 사는 민둥산이 되어버렸고, 나라는 두 동강이 나고 1인당 GDP는 겨우 2달러.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미래를 꿈꾼다는 것 자체가 사치였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면요. 전 세계 강대국 순위 6위. 그야말로 믿기 힘든 기적을 우리가 이뤄낸 겁니다. 이건 정말 언젠가 외계인이 놀러와서 우리 지구에 대해 듣다가 한국 이야기 들으면 그거 좀 뻥 심한 거 아니냐고 말할 정도의 스토리예요. 아기들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상상 초월의 성장 드라마가 바로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적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또 다른 기록을 쓰고 또 다른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기름 덕분에, 누군가는 인구 덕분에 성장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그저 머리 하나와 손재주, 그리고 미친 듯한 근성과 집요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미국에는 US 뉴스라는 언론사가 있어요. 매년 다양한 분야에서 순위를 발표하는데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근데 거기서 발표한 전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올해 우리나라가 무려 6위를 기록한 겁니다. 그냥 GDP만 보면 우리는 세계 12위 정도로 평가받지만 이번 순위는 그걸 넘어서는 훨씬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돈 많고 땅 큰 나라를 따라잡은 게 아니라 실력과 영향력으로 당당하게 세계 무대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보통 세계 순위라고 하면 단순히 경제 규모, 그러니까 GDP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땐 우리가 12위 정도에 랭크되죠. 마치 지구 고등학교에서 집안 재력만 보고 학생들 서열을 매기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기준이 싸움 실력이라면 우리는 세계 5위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단순한 지상전이 아니라 육해공 전체를 아우른다면
우리는 놀랍게도 4위까지 올라갑니다. 더 대단한 건 그 순위의 위쪽 나라들이 어떤 괴물들인지 한번 보세요. 전부 우리보다 땅이 수십 수백 배는 더 크고 인구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이에요. 그런 괴물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 이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US 뉴스가 발표한 이번 강대국 순위는 단순한 경제나 군사력뿐만 아니라 국제 외교적 영향력, 문화적 파급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위는 가장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평가라고 할 수 있죠. 놀라운 건 이 순위에서 프랑스가 우리보다 아래인 7위고 일본은 8위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엔 우리가 멀리 바라봐야 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우리 뒤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순위에 올라온 나라들이 어떤 이유로 강대국으로 꼽혔는지를 보면 우리나라의 위상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막대한 인구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유로 꼽혔고, 러시아는 전략적 영향력과 압도적인 군사력이 선정 이유였습니다. 독일은 기술력과 산업 기반, 사우디는 석유 시장에서의 압도적 영향력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한국은 기술 혁신, 군사력,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 이 세 가지 모두를 고르게 갖춘 나라이자 그것도 지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완벽하게 조합해내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원도, 인구도, 역사적인 유산도 없이 오직 노력과 실력으로 이뤄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강대국이 된 이유가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들입니다. 땅이 넓거나 인구가 많거나 아니면 과거 식민지 시대에 이미 수백 년간 쌓아온 부와 영향력 같은 거죠. 예를 들면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이어져 온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사우디는 말 그대로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주유소를 운영 중이며, 프랑스와 영국은 이미 오래전에 전 세계에 멀티를 퍼뜨려 놓은 전통 강국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자원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중국처럼 14억에 달하는 인구가 있는 것도 아니며 러시아처럼 광활한 영토와 역사적인 군사 기반이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군사력, 문화라는 세 가지 핵심 무기를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강대국이 되었다는 건 정말이지 기적이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요소가 단순히 갖춰져 있기만 한 게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갖추기 어려운 것들이며, 동시에 서로 충돌하지 않고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경제력이나 외교력 같은 전통적인 힘이 아니라 지금 이 글로벌 경쟁의 시대에서 가장 치열한 분야에서 가장 현실적이고도 강력한 무기들을 전부 다 갖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은 자연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성과입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는 자원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바로 사람입니다. 그 뛰어난 머리와 근성, 노력과 끈기, 그것들이 모여 이 나라를 이 자리까지 이끈 거죠. 이 말은 곧 대한민국의 힘은 없어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석유는 언젠가 고갈될 수 있고 인구는 줄어들 수도 있으며 군사력은 시류에 따라 바뀔 수도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올린 이 특별한 무기야말로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계속 세계 무대에서 중심에 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지구 고등학교에서 공부는 당연히 잘하고 싸움도 전교 1등과 맞먹는 실력을 가졌으며, 심지어 외모, 춤, 노래, 패션까지 다 되는 일종의 사기 캐릭터 같은 나라입니다. 남들보다 훨씬 늦게 시작했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따라잡고 오히려 앞서 나가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발전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돌연변이급 성장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K컬처,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처럼 눈에 보이는 하드 파워도 강력하지만 우리는 소프트 파워까지도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죠. 뉴욕이라는 도시, 전 세계 문화가 가장 치열하게 충돌하고 경합하는 무대입니다. 모든 나라와 기업이 그곳에서 이름을 알리기 위해 싸우고 수많은 브랜드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홍보하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인정받았다는 건 단순히 미국인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공감하고 열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뉴욕에서 성공했다는 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세계적인 거지라는 가장 강력한 인증인 셈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뉴욕에서 올해 미쉐린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이 총 21곳인데 그중 무려 11곳이 한국 음식점입니다. 프랑스 식당이 9곳, 이탈리아 식당이 7곳인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김치찌개, 비빔밥, 불고기처럼 우리가 매일 먹는 한식이 이제는 전 세계 미식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K-팝은 이미 세계를 휩쓸었고 K-뷰티는 전 세계 여성들의 화장 스타일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품질은 물론이고 감성까지 세계적인 기준이 되었고 전 세계에서 한국식 메이크업을 따라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소프트 파워는 무시무시한 수준으로 성장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실력 있는 나라 중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결과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력이면 경제력, 군사력이면 군사력, 첨단 기술이면 기술, 여기에 문화적 영향력까지 모두 갖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쪽 친척들 보면 약간의 똘끼와 창의력까지 기본 세팅으로 장착돼 있죠. 어떻게 이 작은 땅덩어리에 그렇게 많은 재능과 열정, 그리고 매력이 몰빵돼 있을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사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특별함을 느끼면서 살았고 그게 너무 감사했죠. 하지만 요즘은 이게 단지 나만의 감정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뤄낸 것들이 그냥 운 좋게 생긴 게 아니라는 걸 세계가 이제는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세계 강대국 6위라는 건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사실 순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순위가 60이었다고 해도 제 마음속에서 대한민국과 한국인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은 단일도 줄어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좋은 건 좋은 거니까라는 말처럼 내년 이맘때쯤 US 뉴스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대한민국이 4위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솔직히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기세라면 진짜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도 가능할지도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먼 훗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꼭 다시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땅 모양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날씨는 좀 지랄맞지만 그래도 아름답고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이면서도 예술적인 글자인 한글까지 가진 나라 대한민국. 이 모든 게 하나하나 소중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기적을 넘어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한국인이 있습니다.